오늘 새벽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 집안이 피범벅이었어요. 혈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던 상황이고요. 그 집엔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중 2명이 살해됐습니다. 한 사람은 결혼을 2달 앞둔 예비 신부, 또 다른 사람은 휴가 나온 군인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남성이 이마를 움켜쥐며 밖으로 나와 도움을 청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남자는 살해된 여성과 결혼을 약속한 남자였습니다. 그들은 무슨 관계일까요?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그는 살인자일까요? 우발적으로만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도 안 된 아주 이른 시각이었어요. 긴급한 무전이 왔어요. 내부의 시신 발견, 살인사건, 형사들 지원 바람.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어요. 나가면서 무전을 청취했을 때 살인사건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좀 마음에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갔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대문을 열면 작은 통로가 나와요. 그 통로를 따라가면 계단이 나오는데 붉은 피가 곳곳에 떨어져 있어요. 그 피를 따라 계단을 반층 올라가니까 현관문이 열려 있고 핏자국이 집 안으로 이어져 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참혹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요. 온 집안이 피범벅이었어요. 그 혈흔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던 상황이고요. 벽에도 그렇고 바닥에도 그렇고 피가 많이 있다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좀 처참한 현장이었습니다. 화면만 봐도 뭐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은데. 현관 입구에서 봤을 때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계셨고요. 피를 좀 많이 흘리셨었고 거실에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피가 흥건해요. 등이며 배, 팔, 얼굴까지 뭐 거의 온몸을 흉기에 찔렸답니다. 칼 자국도 여러 군데가 있었고 이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정 형사의 시선이 이번엔 안방으로 향하는데요. 남자가 하나 벽에 기댄 채 숨져 있어요. 역시나 흉기에 찔렸습니다. 남자 그 시체는 벽에 그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가 가만히 보니까 운동화를 신고 있어요. 집안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운동화를 신고 들어온 거겠죠? 외부 사람인 거죠? 특이한 건요, 여자한테 유독 공격이 집중돼 있어요. 남자는 찔린 상처가 3군데고 여자는 무려 20번 가까이 찔렸답니다. 그보다 더 특이한 게 있어요. 살해된 남자와 여자의 신원인데요. 여자는 결혼을 2달 앞둔 예비 신부였고요. 남자는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어요. 저희 형사들끼리 얘기하기로는요. 강력 사건은 대부분 치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잔혹한 범죄가 일어나진 않거든요. 자, 내막을 알려면 이들이 무슨 관계냐부터 파헤쳐 봐야겠죠? 아까 이 집에 한 사람이 더 있다고 한 거 기억하시죠? 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유일한 목격자 양석주 씨입니다. 사람이 3사람이 있었는데 2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부상을 입고 집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정 형사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양석주 씨는 집 앞 골목에 쪼그려 앉아 있었대요. 얼굴에 잔뜩 피를 흘린 채로요. 정 형사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사건 금방 해결되겠구나. 양석주 씨는 현장에 있었고 안에는 시체가 2명이 있었던 상황이라 도망간 범인은 없었어요. 보통 이런 사건은 범인들 다 도망치잖아요. 그에 비해 이 사건은 너무 쉬운 거죠. 그날 집안에 3명뿐이었고 도망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산자에게 물어봐야겠죠. 이미 돌아가신 분들한테 물을 수가 없고 그 집안에 있다 나왔던 그 양모 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정 형사가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대뜸 이 남자가 소리를 지르더래요. 이거 묻지마 살인이야. 묻지마 살인이라고. 첫 마디가 묻지마 살인.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보통 묻지마 살인은 길거리나 그런 데서 집안에서 묻지마 살인을 당했다는. 모르는 사람이 자기네 집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다 깨보니 모르는 남자가 들어와서 여자친구를 칼로 찌르고 있었고 자기도 공격하길래 몸싸움을 했다. 그러다 자기가 칼을 뺏어서 그 남자를 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엔 어떠신가요? 그 새벽에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집에 들어와서 모르는 사람을 칼로 찔렀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 사건의 핵심은 휴가 나온 군인이 왜 그 새벽 시간에 그 집에 있었느냐 하는 거겠죠. 휴가 나온 군인과 예비 부부는 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이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사건 당일 휴가 나온 군인이 양석주 씨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저게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는 느낌이죠? 네, 저는 좀 신나 보이기까지 했어요. 걸음이? 글쎄 모르는 집에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정 형사도 이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알아냅니다. 장상병이 군대에 있을 때 주변 동료들한테 뭐 아는 누나가 있다고 그랬다나 또 그게 그 피해자가 아니냐라는 또 의혹이 있어가지고 연결고리 찾으려고 많이 확인하고 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 협조해서 병영 일지, 상담 일지, 평소 성향, 뭐 언제 외출 나갔고 외박 나갔고 하는 그런 것도 전부 확인을 했었고 저희가 아마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도 만나보고 했었을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같은 부대원들, 가족, 친구, 심지어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까지 알만한 사람을 다 만났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주 극단적인 거고 뭐 이건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혹시라도 그 여성 동거인 박 씨하고 장상병이 알 수도 있어요. 양석주 씨는 모른다 하지만 씨가 예전에 잠깐이라도 알았던 사람일 가능성도 있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여러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양석주 씨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의 연결고리를 찾아봤는데 그래도 없어요. 뭐 학연이고 지연이고 혈연이고 뭐 하나 겹치는 게 없어요. 세 사람 휴대폰도 다 뒤져봤는데 통화건 문자건 주고받은 게 없습니다. 컴퓨터도 다 수거해서 삭제된 내역까지 다 살펴봤는데 서로 연락 한 통 나눈 게 없었답니다. 세 사람의 핸드폰 포렌식해서 통화 내역 같은 거 전부 확인했었고요. 세 사람이 사용하던 컴퓨터 전부 가져와가지고 포렌식해서 뭐
그 접점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모두 확인해 봤는데 전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자, 그럼 더 큰 의문이 생기죠. 휴가 나온 군인이 왜 모르는 사람 집에 들어갔느냐? 그것도 그 새벽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장상병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일단은 그 사람이 거기 왔다는 자체가 일단은 너무 큰 변수다 보니 그걸 배제할 수가 없었어요. 새벽 시간에 남의 집에 들어와서 거기 있었다는 자체가 일단은 일반적이지 않고 아주 큰 변수잖아요. 그거를 배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설왕설래하던 그때 한 방송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합니다. 군인이 이 집에 들어간 시점이요. 비명 소리가 난 이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양석주 씨는 비명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군인이 여자친구를 찌르고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비명 소리를 듣고 군인이 집 안으로 뛰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휴가를 나왔다가 골목을 지났는데 웬 비명 소리가 난다. 뛰어 들어갔다. 네. 뭔가 싸움 말리러. 들어갔다가 살해를 당했다. 충분히 그럴 그렇죠. 수도 있죠.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양석주 씨의 어떤 진술이 완전히 번복이 되는 거죠. 예,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죠. 이 방송이 나가고 다른 언론들도 앞다투어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사람들도 뜨겁게 반응했어요. 군인만 불쌍한 일이네요. CCTV에 잡힌 모습 보니까 마침 여자가 살려달라 소리 지르니까 패기 넘치는 군인 정신으로 들어갔다가 괜히 죽은 것 같네요. 안타깝네요, 참. 예비 남편이 살인범일 확률이 더 높지 않나요? 내가 봤을 땐 남편이 부인 살해하고 비명 소리 들은 군인이 침입하자 군인까지 죽은 것 같은데. 장상병 자체가 평소 행실이 무슨 폭력적이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저희도 알고 있어요. 아까 병영 일지도 확인하고 했다고 한 것처럼 기타 뭐 다른 전과 관계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이 사건 당일 군인의 행적이 조금 묘해요. 미스터리하달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녁 7시경 휴가를 나온 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저녁에 시작된 술자리가 새벽 4시가 넘도록 이어졌다니 당연히 취했겠죠? 그날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조사를 했죠. 횟집에서 뭐 술 사줘갖고 거기서도 소주를 몇 병 먹었고 거기 옮겨갖고 어디 치킨집에서든가 먹고 또 술 또 사가지고 어디 평상에선가 먹고 술은 좀 많이 먹었었어요. 나중에 부검을 해보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1이 나왔대요. 0.191이면은 0.08이 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라고 하네요. 8. 예, 그 2배 넘게 먹은 거죠. 어휴, 많이 마신 거네. 예. 근데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군인이 그러더래요. 나 누구 좀 만나고 갈게. 그렇게 친구들과 헤어지고 여기서부터가 정말 미스터리인데요. 예측이 아예 불가능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거기서 일단 저희가 그 행적을 제일 먼저 처음에 확인했던 거는 유리창 깬 부분. 어느 집엔가 가서 빌라 그 유리창을 깨면서 손을 다쳤어요. 그때 최초 이제 이 사건 관련된 최초 신고가 112 신고가 됐고요. 그 집 주인이 그때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와장창하고 유리창이 깨지더래요. 누구야? 소리를 꽥 지르니까 웬 남자가 후다닥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 맨손으로 유리를 깼으니 손을 다쳤겠죠? 군인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곳은 편의점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 20대 남성이 손에 피를 흘리며 찾아왔습니다. 이 남성은 치료용 약품을 요구했고 없다는 점원의 말에 바로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근데 반창고가 없어서 못 샀답니다. 편의점을 나온 군인이 또 한 가정집 문을 거칠게 두드립니다. 이 집이 양석주 씨 바로 맞은편 빌라였는데요. 아니 이 시간에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려요? 아, 저 괴한 아니에요. 반창고 좀 주세요. 뭐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다 있어. 없어요 반창고? 또 없다니까 또 그냥 가더래요. 근데 군인은 지치질 않습니다. 이번엔 같은 건물 3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분 진술로는 그 사모님이 새벽기도 가면서 나가다가 문을 열어놓고 나갔는데 거실 쪽에서 뭐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와서 나가보니까 이상한 젊은 사람이 거실에 서 있고 보니까 손에서 피를 흘리고 무슨 일이냐 여기 어떻게 들어왔나 물어보다가 아무래도 그 피가 나고 상처가 있는 것 같아서 누구한테 무슨 일을 당해갖고 피해온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피해서 여기 숨으려고. 그래서 우리 집 옥상이 있으니까 옥상 가서 좀 숨어 있어라 라고 했는데 올라가다가 말고 다시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렇게 이 집 저 집을 들락거리다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집이 바로 석주 씨네 집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관건은 선후 관계잖아요. 비명 소리를 듣고 들어갔느냐, 군인이 들어간 후에 비명 소리가 났느냐, 뭐가 먼저냐에 따라 사건이 완전 달라지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적인 목격자가 나옵니다. 이 장면 한번 봐주세요. 바로 이분이에요. 군인이 석주 시내로 들어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이 남자. 그 직전에 군인이 들어갔던 그 3층 집 있죠. 그 집 주인 아저씨였어요. 그 군인이 하는 행동이 하도 수상해서 따라 내려와서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건의 전후 맥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들어보시죠. 베란다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 피해자 집 있는 방향으로 꺾어져서 들어가는 것까지 이분이 목격을 했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집에 내려와서 피해자 집 골목 앞에 서 있을 때 비명 소리가 났고 잠시 후에 양석주 씨가 뛰어나온 거를 이 양반이 다 봤어요. 전후 스토리를 그래도 제일 잘 목격하신 분이 계셨고 목격자가 있었네. 예,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는데요. 살해된 예비 신부의 손톱에서 이 손톱에서 군인의 DNA가 검출됐어요. 만약에 석주 씨가 예비 신부를 살해한 후에 군인이 들어왔다면 그러면은 여자분과 군인이 접촉할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예. 손톱에서 DNA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양석주 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죽인 살인자 그런 오명을 벗게 됩니다. 결론이 나기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대요. 그 2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사실 사건이 났을 때만 떠들썩하지 뭐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관심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은 사건 나던 그 순간에 멈춰 있을 때가 많죠. 예비 신랑이 범인 아니야 하고 의심하던 그 순간에요.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비 신부를 죽인 살인자라는 오명이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고 있다고 해요.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었고요.